212페이지 봅니다. 212페이지 보면 223번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브라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 틀린 거 골라라는 거죠. 1번. 일반적으로 무기질 브라인은 유기질 브라인에 비해서 부식성이 크다. 예, 그랬죠. 무기질 브라인이 소금탄, 소금물 종류다. 유기질 브라인은 뭐예요? 부동액 종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자동차의 부동액을요, 글리콜 종류 이런 걸 안 넣고 소금 넣어가지고, 그러면 물론 부동액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예? 팍팍 쌌겠죠? 부식이 팍팍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종류를 안 넣죠? 유기질 브라인은 부식성이 적습니다. 무기질 브라인은 부식성이 큽니다. 가보는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브라인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동결 온도가 달라진다. 물에 불순물을 섞는 농도에 따라서 어느 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브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는 브라인은 물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소금 종류나 아니면 부동액 종류,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여기 불순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농도가, 근데 여러분 농도는 다 일반 화학에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농도를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노르말 농도 이런 것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몰 농도를 기준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겠죠? 몰 농도에 따라서 물의 어느 점이 하강해요. 네? 몰 농도에 따라 어느 점이 뭐예요? 빙점이죠? 네, 빙점이 강화가 돼요. 떨어져요. 어느 점이 떨어진다. 몰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물의 용해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치면은 1몰 농도가 녹을 때마다 0.5도씩 어느 점이 떨어집니다. 이게 실험을 해보면, 관찰해보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점이라고 쳐봐요. 어느 점. 예, 동결점입니다. 동결점. 같은 말로 어느 점, 동결점, 빙점 같은 말이에요. 브라인이 어느 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농도라고 쳐봐요. 그러면 평상시 이 정도 온도에 걸다가 농도가 진해지면 점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점이 어때요? 농도가 증가하면 어느 점이 어느 농도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근데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물이 부족하죠.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때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적절한 농도일 때 가장 최대치로 어느 점이 떨어질 수 있는 이 온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공정점이라고 해요. 공정점. 공정점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는데, 공정점이 낮을 것, 그 말은 어느 적당한 농도가 되면 최대치로 어느 점이 떨어지는데 그 어느 농도가 낮을 것, 그 말이에요. 어느 농도가 낮을 것. 그래서 이렇게 어느 농도가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상태로 근접할 만큼 농도를 맞춰서 브라인을 만든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2번 브라인은 용액 농도에 따라 동결 온도가 달라진다. 예, 맞는 설명이에요. 농도에 따라서 어느 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농도가 진해지면 어느 점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치 농도가 넘어가면은 다시 어느 점이 올라가죠. 별 효과가 없어요. 4번 브라인은 2차 냉매라고도 합니다. 브라인 2차 냉매라고 불렀죠? 네. 다른 말로 간접 냉매라고도 합니다. 간접 냉매. 네. 간접 냉매. 집중 좀 하세요. 고민이 있으십니까? 4번 브라인의 구비 조건은 비중이 적당하고, 비중, 무게감이 적당하고, 물론 무게감이 적당해야 돼. 왜? 펌프가 돌릴 때 너무나 가벼운 것은요, 기포가 많이 생기고 순환이 잘 안 돼요. 펌프가 이 편으로 순환할 때, 이렇게 돌릴 때, 지나갈 때, 그런데 점도는 없어야 돼요. 점도는 끈적거리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점도가 있으면 안 돼요. 점도가 있으면 순환이 잘 안 돼요. 펌프가 돌릴 때 뻑뻑하죠. 찐득찐득한 액체 같으면 그게 잘 순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점도는 커야 된다. 점도가 없거나 작아야 된다. 점도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모든 액체나 유체는 점도가 고유의 점도가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차이는 있을 망정. 근데 점도가 작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224번 브라인 냉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가봐. 무기질 브라인 중 염화나트륨이 염화칼슘보다도 부익성이 더 크다. 염화나트륨이 뭐냐면 맨 소금이에요. 소금. 아시겠죠? 우리가 먹는 소금 있죠. 그러니까
무기질 브라인 종류가 대표적으로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그런 종류가 있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이게 소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먹는 소금, 부식성이 크다 말이죠. 나머지도 소금 종류는 소금 종류입니다.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이요. 다음은 염화 칼슘 브라인은 공정점이 낮아서 제빙이나 냉장 등으로도 사용이 된다. 다음은 브라인 냉매의 pH 값은 pH 값 중요하겠네요. 산성, 중성, 알칼리성 구매하기 위해서 약 758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네, 보기 4번. 브라인은 유기질과 무기질로 구분되며 유기질 브라인 부기성이 더 크다. 틀린 말이에요. 네. 유기질은 부기성이 거의 적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225번. 브라인 구비 조건을 적당하게 보다는 답은 응고점이 낮아야 됩니다. 응고점은 어른점, 동결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공정점이 낮아야 된다라는 말도 맞아요. 농도에 따라서 어른점이 변하잖아요. 어차피 고정점이질 않아요. 물에다가 얼마나 불순물을 얼마나 농도로 풀어놨느냐에 따라서 어른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점이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다음은 전열이 좋아야 된다. 열을 전달하는 것이 좋아야 된다. 다음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속이 어차피 순환하고 있으니까 장치 설비에 부식이라든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다음은 점성이 커야 된다. 틀린 말이죠. 점성이 커야 된다는 바로 223번에 점도, 점성 같은 말이에요. 점도, 점성 뭐예요? 끈적거리는 성질. 이게 있으면은 순환이 잘 안 되죠.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돼요. 틀린 말이 되겠죠. 적당히 못한 거 틀린 말. 226번. 브라인 구비 조건 중에 틀린 거. 다음 공정점과 공정점. 농도에 따라서 최대한 어때요? 어느 점이 낮아지는 지점. 이제 공정점이죠. 낮아야 돼. 이게 낮다는 말은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어때요? 동결점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온도를 낮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 직전까지. 아시겠죠? 네. 직전까지.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을 거. 맞죠? 거기 가반은 맞는 말이죠. 점도가 낮을 거. 다음 전열이 양호할 거. 전열이 양호한 말은 열을 잘 빨아들이고 열도 잘 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열을 흡수하고 버리고 하는 거. 열이 전달되는 게 양호할 거. 다음 부식성이 적고 냉장품을 변질시키거나 변색시키지 말 것. 다 좋은 말입니다.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라번. 구입이 용이하고 연용량이 적을 거. 틀렸어요. 구입이 용이한 건 맞는 말인데 연용량이 적을 거 틀렸죠. 구비 조건 이제 222번 설명할 때 했어요. 그랬죠. 자, 연용량은 열량식에서 나오죠. 열량은 양, 비, 온이에요. 여기 비열이죠, 비열. 양과 비열을 곱한 게 뭐예요? 연용량이죠. 연용량. 그런데 비열이 클 거 그랬었잖아요. 비열이 클 거. 많은 열을 흡수를 해도 온도 변화가 별로 없을 거. 그 말은 뭐예요? 온도 1도 올라가는데 많은 열을 빨아들여야지만이 온도가 겨우 올라간다.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열이 클 거. 비열이 크면은 양 곱하기 비열 자체도 커지죠. 연용량이 어때요? 비열이 어떨 거? 클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용량이 작을 거.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앞부분은 맞아요. 구입이 용이하다. 쉽게 구입해야 돼. 그러면은 구입하기가 쉽다는 말은 단가가 어떤다? 싸다. 가격이 싸다는 말이죠. 경제적이라는 소리죠. 근데 연용량이 적을 거.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연용량이 커야 됩니다. 227번. 보기 내용 중 브라인의 구비 조건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놓은 거. 1번. 비열과 전도율이 클 거. 맞는 말이죠? 2번. 끓는 점이 높고 불연성이 있고. 왜 갑자기 끓는 점이 나와요? 브라인은 끓는 점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227 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는 1번 비열 열 전도율 요거 다 같이 커야 돼요. 두 번째 물론 끓는 점이 높을 거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별반 영향은 없어요. 액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열을 빨아들여서 이게 마이너스 몇십 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끓는다? 끓는 점이 높다라는 말은
영하의 온도에서 증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증발하는 온도가 높다, 그 말은 그대로 액체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낮을 뿐만 아니라 열을 이만큼 빨아도 증발하지 버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동결 온도는 낮을 거.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점성. 점성 어때요? 점성 없애야죠. 낮아야 돼. 그 다음에 부식. 부식이 안 돼야 돼. 배관 같은 거 부식이 안 돼. 부식이 없거나 낮을 거. 그래야 돼. 근데 이제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사실 논란의 소진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브라인 자체가 물인데 물을 섞어놨는데 물이 100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끓고 불순물을 섞으면 또요 이게 끓는 점이 올라가요. 어느 점은 떨어지고 끓는 점은 어때요? 올라가요. 끓는 점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로 사실 말을 붙이면 끓는 점이 높을 거. 이 말은 물을 섞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냉각장치에서 뭐 제빙장치다 이렇게 이런 용량이 큰 것을 쓰는데 물을 끓을 만큼 이렇게 온도가 높은 상태로 브라인이 순환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지 섞어놨을 때 부동액이니 뭐니 이런 걸 섞어놨을 때 조금 끓는 온도가 변해서 100도가 아니라 갑자기 영하 몇십 도에서 일반 암모니아나 프리온처럼 끓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열을 잘 흡수를 못하게 돼요. 배관 속을 돌다가 어때요? 펌프로 순환을 시킬 때는 액체 상태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끓어버리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고 이렇게 한 말은 사실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것인데요. 불연성이 거 이것도 사실 맞는데 불연성이 거는 누설이 되거나 어쩌거나 할 때 주변에 뭐 화기를 접촉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불이 붙는다든지 폭발한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폭발성이 있으면 안 돼요. 불연성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면은 안 됩니다. 불연성일 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것, 적절한 것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은 어때요? 가장 가까운 것이 답이 되겠죠. 가장 가까운. 그래서 1번과 2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228번. 브라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 1번 비열이 클 것, 2번 점성이 클 것. 점성 크면 안 되죠.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으면은 순환이 돼야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순환이 어려워요. 순환. 브라인이 순환이 안 돼요. 펌프로 돌려도 어때요? 끈적거리면 잘 이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성은 작을 것. 그래야 되죠. 나번이 틀린 것이니까 나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229번입니다. 페이지로는 217페이지 되겠죠. 229번. 2차 냉매 열 전달 방법. 여기 나오는 2차 냉매라고 나온 말을 알아야 돼요. 갑자기. 2차 냉매가 뭐라고요? 브라인. 다른 말로는 간접 냉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풀었던 쭉 문제 개념을 다 알고 있어도 2차 냉매라는 말뜻,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예. 2차 냉매, 브라인만 공부했는데 안 배운 건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2차 냉매가 브라인이란 말이에요. 네, 상태 변화에 관한 열 전달 방법. 뭘로? 현열로 전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현열로 전달한다. 현열로 전달한다는 것은 온도 변화, 즉 열을 빨아들이는 온도가 약간 올라가고 다시 브라인 탱크로 들어가면 온도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온도 변화로 열이 빨아들여지고 다시 열을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 온도 변화에 이용되는 열이 뭐예요? 현열. 상태 변화에 이용되는 열은 뭐예요? 잡열이에요. 일반 냉동기는 프레온이나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기에 들어있는 냉매는 증발기에서 증발하면서 열 빨아들여요. 응축기에서 응축하면서 열 버리잖아요. 증발이 뭐예요? 상태 변화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응축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는 세 가지 상태 있죠?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2차 냉매 열 전달 방법은 현열로 전달한다. 현열이 같은 말 용어가 뭐라고 했어요? 감열. 감, 느낄 감자를 쓰는 거예요. 느낄 감자. 나타날 현자, 느낄 감자. 이 나타날 현은 뭐예요? 눈금으로 나타나는 거. 무슨 눈금? 온도계 눈금으로 표현이 된다. 왜? 온도가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보이죠? 네. 그렇게 온도계 눈금으로 표현이 되는 거, 그게 현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은 뭐냐? 시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시각. 눈으로 치다 보면 느낀다.
이게 감열이죠. 이게 감열. 이게 뭐냐? 느낄 감자를 써요. 알겠죠? 네. 감열. 느끼는 열. 감열. 시각적으로. 사람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어? 네. 한 여자는 하나가 돼 있죠. 육감. 남자들한테 없는 육감. 여자들은 육감이 더 발달해야 돼. 네,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오감 위에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요. 여자들. 네? 육감. 그런데 미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들은 더 어때요? 사람보다 더 오감보다 더 훨씬 육감이 더 발달해요. 지진 나도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네. 엎어져야지 알죠. 땅 갈라져 봐야지 알죠. 빠져봐야지 알죠. 근데 어때요? 동물들은 다 알아요. 지진 나기 전부터 부당탕탕 하기 전부터 어때요? 다 알아요. 막 대피하고 미리 쫙 한쪽으로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장마철이 온다? 사람은 잘 몰라요. 비가 올지 않을지. 구름이 꼈나? 안 꼈나? 안 꼈으면 비가 안 오는 것 같다. 구름이 안 꼈어도 아 장마가 곧 오겠다 라고 하면 개미들이 벌써 이동을 하잖아요. 네? 네. 개미만 또 못해요. 사람은 그런 아주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초능력과 같은 그런 센스는 건축이나 동물이 훨씬 어때요? 발달해 있어요. 사람 눈감은 동사람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새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세대가리 그러는데 철새들은 다 알죠. 동서남북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걔들은 해가 안 떠도 알아요. 방향 보면. 머릿속에가 지상철이 있나 봐. 자기장을 어때요? 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쪽, 북쪽. 그래서 정확하게 이동 경로를 따서 이동하잖아요. 걔들 뭐 시계 차고 있어요? 날개 터뜨렸다 저 나침반 달고 있어요? 아니, 없죠? 사람은 산중에 던져놓고 나침반 없으면 어때요? 꽝이잖아요. 물론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가지 뻗은 쪽이 남쪽이죠. 이렇게 애들 하는데 동물들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그쵸? 네. 완전 본능.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230번 간접 팽창식과 비교한 직접 팽창식 냉동장치의 설명을 틀린 거. 230번 조금 봐야겠죠. 직접 팽창이 뭐냐? 직접 팽창, 간접 팽창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직접 팽창은 이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프레온과 암모니아를 써서 직접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는 거예요. 직접. 알겠죠? 그런데 간접 팽창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말하냐면 브라인 시스템. 자기가 직접 팽창한 거 아니죠. 브라인. 옆에서 거들어줄 뿐이죠. 자기는 가열 생각만 하잖아요. 네. 브라인 시스템 내 탱크로 그랬잖아요. 브라인 네. 탱크.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229번에 나와 있는 프리에 나와 있는 그림. 그 그림의 시스템이 나와 있죠. 자, 간접 팽창식과 비교한 직접 팽창식 냉동장치의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일반적인 냉동장치 이런 걸 말하고요. 자, 1번 소요 동력이 적다. 2번 냉동 톤당 냉매 순환량이 적다. 어디가 틀렸는가 봐야 돼요. 3번 감열에서 냉각시키는 방법이다. 4번 냉매 증발도 높다. 이랬는데 소요 동력이 적다. 냉매 순환량이 적다. 이거 이제 브라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탱크에다가 브라인 탱크에다가 몽땅 브라인을 넣고 순환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냉매가 적어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적어도 된다. 안 그렇고 이 냉각실이 만약 아이스 링크장이었다. 스케이트장이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일반 프레온이나 암모니아 달려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것을 냉매로 얼음을 얼리려고 하면 이 증발기가 온 운동장을 다 대관해서 깔아야 돼요. 그럼 그 속에 냉매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고 그것을 순환시키고 빨아들여서 압수를 하면 압축기가 얼마나 커져야 되냐. 네. 어마어마하게 장치들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브라인을 이용한 시스템의 냉동기는 직접 이것을 갖다가 다 증발기를 깔아가지고 배관을 해서 냉매를 순환시키는 그런 방식에 비교하면 훨씬 장치가 어때요? 작아져도 돼요. 냉매 순환량이 작아져도 돼요. 압축기도 작아져도 돼요. 압축기가 작으면 소모되는 동력도 전략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냉매를 다 배관을 깔았다. 증발기를 직접 여기다 다 깔았다. 얼마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 넓은 아이스링크를 다 배관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다 증발기 프레온을 흘렸다고 써봐요. 그 속에서 증발하면 그 많은 프레온을 빨아들여서 압축기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압축기가 선수들이 이제 경기 못해요. 시끄러워요. 압축기 소음 때문에. 다 기막이 하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선수도 나와서 기막이 하고 해야 돼. 그러면 음악이 안 들려서 이제 음악 따로, 스케이트 타는 거 따로. 엉망이. 냉각분단 냉매 순환에 떠 소요되는 좋다. 자, 이런 경우는 현열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현열. 그쵸? 네, 현열. 그 다음에, 요런 것이 아니고, 요렇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별로 증발기만 되어가지고 열을 운반하는 시스템은 장렬이죠, 장렬. 증발할 때 열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3번, 감열에 의해서 냉각시키는 방법이다. 이 말은 어때요? 네? 감열에 의해서 냉각시키는 방법이죠. 이것은 어떤 장치의 특징이에요? 간접 팽창식, 브라인 방식에 의한 특징이다. 네. 230번은 브라인을 물어본 것이 아니죠, 지금. 네. 직접 팽창식, 압봉팽증,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의 특징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형태로 열을 받는 장면인데, 이것은 브라인 시스템입니다. 감열, 단말로 현열. 삼열은 그 말로 뭐예요? 송열이라고. 231번 똑같은 문제. 간접식과 비교한 직접 팽창식 냉동기. 이제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생략했네요. 네, 같은 용어입니다. 간접식과 비교한 직접 팽창식 냉동기 특징이 아닌 것. 즉 4대 장치, 압축기, 응축기, 팽창물로 증발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특징이 아니고 가봐. 냉매 순환량이 적다. 냉매 증발 온도가 높다. 구조가 간단하다. 냉매 소비량이, 냉매 충전량이 적다. 그랬는데요. 냉매 충전량이 적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냉매 충전량이 적다. 브라인일 때 냉매 충전량이 적게 된다고 그랬죠? 네? 브라인일 때. 네. 근데 브라인은 사실 간접 팽창식은 구조가 어때요? 복잡해지죠. 구조가 복잡해져요. 네 가지만 있으면. 432번. 직접 팽창의 냉동 방식에 비해서 브라인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1번. 냉매 누설에 의해서 냉장품 오염 우려가 별로 없다. 4번. 설비가 간단한 편이다. 설비는 복잡해요.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장점이 있는가라고 했으니까 맞는 걸로 보여요. 4번. 냉동기 정지에 따라서 냉장실 온도 상승이 빠르다. 4번. 운전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랬는데 브라인은 대부분 소금물이거나 아니면은 부동액, 알코올 종류나 글리콜 종류 이런 거에 섞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독성이 거의 적어요. 그런데 직접 팽창식 같은 경우는 프레온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르는데 아모니아식도 있죠. 네. 아모니아는 독성 가스라고 써요. 독성 가스. 그러니까 독성 가스를 아모니아로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조용이나 식품을 냉각하는 식품 냉각용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부적합합니다. 오염이 되거나 그러거나 또는 뭐 새어 나오는 식품에 스며들고 그러면 독성 가스가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브라인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냉각품 오염 우려가 조금 적은 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프레온하고 비교하면은 프레온도 독성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직접 팽창식은 프레온 말고도 뭐가 있어요? 반반이죠. 암모니아도 있고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예, 그래서 냉매 누설에는 냉장품 오염 우려가 없다. 이것은 이제 브라인 방식의 그것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비가 간단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복잡해져요. 그냥 압축기, 응축기, 팽창물 증발기만 있으면 되는데 브라인 탱크도 있어야 되고 순환 펌프도 있어야 되고 별도의 배관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치가 커지죠.
그 다음에 냉동기 전기에 따른 냉장실 온도의 상승이 빠르다는 건데요. 브라인식은 물을 주로 사용하니까 네.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어요. 물은 열을 많이 빨아들여도 어때요? 온도가 잘 안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정지에 있어도 한참 시간 동안 어때요? 물이 다시 온도가 쓱 올라가거나 온도가 막 이렇게 변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냉각실에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 4대 장치,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냉매가 좀 부족하거나 정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어컨에 냉매가 좀 부족했어. 좀 에어컨이 잠깐 정지했어. 그럼 금방 실려오는데 어때요?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냉매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뜨거운 바람 금방 나오죠? 근데 물은 안 그래요. 물은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한참 빨아들여도 그냥 온도가 그대로예요. 거의.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럼 문전비는 적게 들어간다? 아니죠. 압축기도 돌려야 되고 펌프도 돌려야 되고 시스템이 복잡하고 더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사실 펌프라는 기능을 계속 순환시키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3번 218페이지 공정점에 대해서 주로 나왔어요. 공정점.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요. 얼음 제조에 사용이 되는 무기질 브라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무기질 브라인,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제설제로도 쓰이는 염화칼슘. 이것은 이제 조금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염화칼슘을 많이 씁니다. 234번 같은 문제입니다.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이고 전용 브라인으로 일반적으로 제빙이나 냉장, 공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는 거 염화칼슘을 제일로 많이 씁니다. 235번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로 얼음 제조에 사용되는 무기질 브라인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염화칼슘입니다. 계속 같은 문제 나오죠? 네. 236번 동결점이 최저로 되는 용액의 농도를 공용 농도 또는 공정점 이렇게 공용 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브라인 중에서 공용 온도, 공정점이 가장 낮은 것을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염화칼슘이 가장 어때요? 공정점이 낮다. 마이너스 55도. 그래서 손쉬우니까 이걸 쓰는 거죠. 가장 낮은 온도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이것도 소금 종류예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부식이 많이 되겠죠. 네. 부식이 되니까 꼭 알칼리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약품 플러스. 얼마로 맞춰요? pH로? 758이. 숫자는 외워야 돼요. 758이를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237번. 브라인 종류 중에서 무기질 브라인, 무기를 속임 종류 섞는 거죠? 네. 알코올, 글리콜 이런 종류는 부동액 종류, 유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명칭이 에틸알코올,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알코올이나 글리콜 이것은 1, 2, 3번은 뭐예요? 유기질 브라인. 4번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우리가 먹는 소금이잖아요. 소금 타는 것은 유기질 브라인. 답이 4번이 되겠죠. 네. 238번 다음 브라인의 부식성에 의해서 순서가 크기가 맞는 거. 자, 일단은 우리가 먹는 소금이 가장 부식이 어때요? 많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읽을 줄 알아야 돼. NaCl은 염화 나트륨, MgCl2는 염화 마그네슘, CaCl2는 염화 칼슘이죠? 네. NaCl 읽는 거 보세요. NaCl 염화 나트륨. 어떻게 읽었어요? Cl 염소, 나트륨, 염소하고 이걸 떼어내고요. 화합되어 있는 나트륨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MgCl2. 염소하고 마그네슘. 이게 염화 마그네슘이죠. CaCl2. Cl 염소, Ca 칼슘. 염소하고 화합된 소자 띄고요. 염화 칼슘.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염화칼슘. 왜 많이 써요? 부식이 너무나 많이 되면 쓸까요? 안 쓰겠죠. 부식도 적게 되고 공정점도 가장 어때요? 낮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금, 염화나트륨 이게 부식이 가장 크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럼 이게 가장 크다. 1순위.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인 거 염화칼슘은 어때요? 부식성이 그나마 어때요? 소금물 중에서 적게 일어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를 잡으면 어때요? 염화나트륨 NaCl이 제일로 앞으로 나오고 염화칼슘이 제일로 뒤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정답이 되겠죠? 네. 자, 219페이지. 냉동장치에 239번입니다. 사용하는 브라인의 산성도 pH 값을 적당한 거 758이 외우라고 그랬죠? 네. 758이. 답이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죠? 네. 240번 문제. 어떤 물질의 산성이나 알코올성 여부를 측정하는 단위. 네, 나타내는 거 pH로 나타낸다. 수소이온 농도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pH라고 한다. 그래서 0부터 7 사이는 산성, 뿔이 7로 써져 있으면 뭐예요? 중성, 7 넘어서서 14까지 사이는 알칼리성.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240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1번은 이게 어쩌다 한번 나와 있는데요. 브라인 부식 방지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1번 공기와 접촉하면 부식성이 증대하면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순환 방식을 채택한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산소가 용해가 됩니다. 그 물에 용해가 되니까 부식성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다음은 CaCl2 염화칼슘 브라인 1리터에 중크롬산 소다 1.6g을 첨가하고 중크롬산 소다 100g마다 가성소다 27g씩 첨가합니다. 겁나게 어려운 말이죠? 네, 아무튼 소다 종류를 섞어요. 소다 종류가 뭐냐면은 나트륨을 소다라고 해요. 나트륨을 소디움이라고 하고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디움에서 앞글자만 따서 소다 그러는데요. 자, 그럼 나트륨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경우는 NaOH, 가성소다 NaOH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가성소다라고도 합니다. 알칼성 약품이에요. 중크롬산 소다 또는 가성소다 다 알칼성 약품입니다. 아시겠죠? 알칼성 약품을 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몇 g씩 섞는다는 것을 이제 본에 띄워봅시다요. 네. 다음은 브라인은 산성을 띠게 되면 부식성이 커지기 때문에 pH를 7.5에서 8.2로 유지되도록 한다. 758. 4번 NaCl 브라인 1리터에 대해서 중크롬산 0.6g마다 첨가하고 중크롬산 소다 100g마다 가성소다 2.7g마다 첨가한다 그랬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예, 이것은 전문적인 어떤 방법인데 염화나트륨 브라인 1리터에 중크롬산 소다를 3.2g 0.6이 아니고 3.2g 첨가하고 중크롬산 소다 량에 들어간 것에 27%의 가성소다를 첨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전문적인 내용인데 한 번 출제되고 안 됐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혹시나 나오면 답이 4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번을 보시면 됩니다. 242번. 브라인을 사용할 때 금속 부식 방지법으로 맞지 않는가? 가만. 브라인 pH를 758이 정도로 유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 부식된 걸 막아준 것을 방청제라고 해요. 방청제. 아시겠죠? 방청제를 첨가한다. 다음. 산성이 강하게 되면은 가성소다를 중화시킵니다. 가성소다는 양제물이라고 했죠?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만약에 브라인이 산성을 띠게 되면 안 돼요. 부식이 일어나. 그러니까 알칼리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알칼리 약품을 풀어주는 거죠. 알칼리 약품 대표적인 게 가성소다예요. 수산화 나트륨. 가성소다. NaOH죠. NaOH. 예?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수산화 나트륨. 거꾸로 수산기와 나트륨. 이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가성소다. 이걸 물에다 푸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양제물이라고 불러요. 네, 강한 알칼리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조금 풀면 약알칼리, 많이 풀면 강알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인이 산성이 되면 이 약품을 풀면 중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부식이 방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라버, 공기와 접촉을 시키고 산소를 용해 막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막 한다. 이거 안 되죠. 산화가 되는 게 금속 부식인데 산소를 막 녹여 넣으면 어때요? 부식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예, 완전히 틀린 말이죠.